안녕하세요. 요가 명상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어떻게 복식호흡이랑 이완하는 법 좀 편하게 잘 해보셨나요? 아침에 일어나기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저혈압이거나 빈혈이거나 이런 분들이 좀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워하시는데요. 그때 짧게 말씀드렸던 그 동작들을 한번 해보시면 혈압 조금 높은 분들도 또 낮은 분들도 하루를 좀 상쾌하게 시작할 수가 있고요. 어제 너무 피곤했는데 하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기분 좋은데 할 정도로 그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내 하루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계절별로 어떻게 명상을 하고 호흡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를 쭉 이어서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막 전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예술가들 또 머리가 좋은 어떤 천재적인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온 건 아닌가, 또 깨달은 분들도 많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이론이 있을 정도로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몸과 마음 그리고 내 정신세계에 아주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봄에, 여름에, 가을, 겨울에 다른 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예가 맞을 것 같아요. 여름에 비키니를 입고 수영을 해야 되고 겨울에 스키 장비를 갖고 우리가 놀러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계절을 맞추지 않는다는 건 겨울에 비키니를 입고 나가서 스키를 타고 여름에 스키복을 입고 수영을 하러 가는 거하고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나가보면요. 그렇게 입는 거는 겉이잖아요. 근데 숨은 더 안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다행히도 앞선 깨달은 분들이 더 건강해지고 더 빨리 수행에 진전을 보기 위해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호흡법의 길이도 다 다르거든요. 봄에는 짧게 얕게 마시기보다는 많이 마시고 많이 내쉬어서 많이 마실 때는 봄에 생기를, 많이 내쉴 때는 겨울에 탁기를 내보내고요. 여름에는 화기운이 막 올라오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마시고 많이 내쉬어서 열기를 이겨내고 감정을 고요하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름 그러면 바캉스 베이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그 감정과 욕구와 욕망이 올라오는 그런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호흡도 아주 고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도움이 되고요. 가을은 수행자에게는 보석 같고 선물 같은 계절이라고 해요. 가을은 숨이 그대로 모여지는 때이기 때문에 금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음의 극인, 가을에는 모든 게 다 모여지기 때문에 살도 찌게 되는, 그래서 한 2, 3kg, 좀 많으면 3, 4kg까지 그냥 살이 찌듯이 숨도 그냥 모여지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살을 빼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봄과 여름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가을에는 살이 좀 쪄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게 1년의 건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멈추고 모은 그런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막 배출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노화도 가속화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에는 숨도 많이 마시고 거의 나가는 숨을 바라보는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겨울, 물의 기운이 강한 겨울에는 동면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가을에 호흡이 잘 모아져서 여름에 더위를 이기고 겨울에 감기를 이긴다고 했는데요. 가을에는 그 모여진 기운을 겨울에 그대로 쌓아놓게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대로 숨을 마셨다가 그대로 숨을 내쉬는, 아주 고요하게 마셨다가 고요하게 내쉬는 이런 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봄에는 많이 마시고 많이 내셔서 노폐물을 다 내보내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막 뜨는 계절이니까 조금 마시고 많이 내쉬어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호흡법이 있고요. 가을에는 모아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많이 마시고 내쉬지 않고, 겨울에는 그걸 그대로 잘 유지하는 이런 계절이거든요. 근데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보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봄은 많이 마시고 많이 내쉰다고 했잖아요. 겨울에는 멈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순환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보다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문제를 호소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때 생명을 놓치기도 하는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요. 그 절기가 변하는 환절기 때 지금 말씀드리는 호흡법을 잘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봄에 맞는 요가 동작, 또 호흡법, 그 다음에 여름에 맞는 것, 가을, 겨울에 맞는 거를 차근차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 봄의 계절의 특징을 한번 쭉 정리해 드려 볼게요. 봄에는 목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간과 담의 움직임이 활발하고 또 활발한 만큼 또 쉽게 지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막 올라오는 언 땅을 뚫고 올라올 정도로 에너지가 막 발산되는 계절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초록색, 푸른색과 연결되기 때문에 푸른색, 녹색 채소라든지 야채, 과일 같은 것들을 드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간은 화의 감정을 다스리고 담은 자신감, 책임감, 판단력과 연결된다고 하잖아요. 간은 다리 안쪽으로 간경락이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모든 경락은 한 줄로 쭉 흐르는데 담경락만 음과 양을 앞뒤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봄에는 약간 이렇게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좀 비틀어 준다거나 쥐어짜는 이런 동작이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화의 감정과 분노 조절을 할 수 있는 무드라나 호흡법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봄에는 아침에 일어나거나 주무시기 전에 이 동작을 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함께 해보실까요? 등을 대고 눕습니다. 양 팔을 좌우로 펼치시고요. 오른쪽 무릎이 90도 되게 구부려 보세요. 그래서 오른쪽 무릎을 바깥으로 하게 되면 다리 안쪽으로 흐르는 간경락이 자극이 되고요. 내쉬면서 오른 무릎을 왼쪽으로 하게 되면 음양으로 지그자그 흐르는 담경락이 자극이 돼요. 자, 시선은 오른손을 보시고 혀는 아래, 눈을 위를 봅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왼 무릎을 구부리시고요. 왼 무릎이 오른쪽 바닥에 닿게 하시고 마시면서 정면으로 돌아옵니다. 간이 약해지면 쥐가 나거나 근육이 뭉치기 쉬운데요. 지금 하는 동작들은 그런 증상을 예방하고 해소하는 데 도움이 돼요. 왼쪽 가운데 손으로 오른쪽 무릎 뒤를 잡고 오른쪽으로 벌렸다가 내쉬면서 편안하게 오른쪽 손을 바라보게 되면 목 뒤 어깨 긴장까지 풀리면서 간 부위도 자극이 됩니다. 마시면서 정면으로 오시고 무릎을 바깥으로 부드럽게 돌리고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고관절과 무릎의 긴장이 풀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왼 무릎을 잡으시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편안하게 몸을 비틉니다. 다시 정면으로 와서 부드럽게 무릎 부위부터 고관절을 풀어주고요. 다시 하복부까지 자극하면서 복부의 긴장을 풀어서 장을 가볍게 만듭니다. 양손으로 무릎을 잡고 편안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고요. 다리를 쭉 앞으로 펴보실까요? 등을 펴서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왼쪽 발바닥을 오른쪽 무릎 너머로 가져갑니다. 왼손으로 왼 무릎을 잡고요.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 아래쪽을 감싸보세요. 그리고 등을 쭉 펴서 턱을 당깁니다. 가운데 손끝만 닿게 하면 머리 골반이 자연스럽게 일직선으로 펴지게 되니까요. 가운데 손을 닿게 하는 에콜스 무드라를 합니다.
턱을 당겨서 그대로 뒤를 보게 되면 담경락과 간 부위가 자극이 되면서 몸 안에 노폐물이 짜지고 복부가 수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항문 괄약근을 조이시고 복부를 등까지 당기시고요. 턱을 당겨서 혀를 아래, 눈을 위에 보세요. 마시면서 정면을 봅니다. 그냥 이 동작을 한 번 더 하셔도 좋고요. 팔을 안쪽으로 넣어서 발을 잡으셔도 좋아요. 이때 간경락이 흐르는 엄지 발끝을 더 천장으로 당겨 올려도 좋습니다. 숨을 마시고 턱을 당겨 보세요. 음식 조절이 어렵거나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하는 분들은 자주 하시고 강하게 비틀어 보세요. 그대로 뒤를 봅니다. 내쉬면서 항문을 조이고 복부를 척추까지 당겨서 턱을 당긴 후 혀를 아래로 빼고 눈을 위로 봅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보시고 다리를 한번 쭉 폈다가 내립니다. 반대도 해보실까요? 오른쪽 발바닥을 왼쪽 무릎 너머로 가져갑니다. 오른손으로 무릎을 잡고요. 왼쪽 팔꿈치가 그 아래 가게에서 당겨보세요. 허벅지로 복부를 누르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면 가운데 손끝을 등 뒤로 빼서 숨을 마시고 턱을 당기고 뒤를 봅니다. 내쉬면서 몸 안의 노폐물을 완전히 빼냅니다. 항문 괄약근, 복부, 턱을 당기고 혀를 아래로 뺍니다. 눈을 위로 보세요. 마시면서 정면을 봅니다. 혀는 17개 근육이 이어져 있어서요. 호흡기, 소화기뿐 아니라 뇌신경까지도 자극이 되거든요. 자, 몸을 좀 더 작게 하면서 간과 담의 피로를 풀고 화의 마음이 찾아올 때 멀리 할 수 있도록 좀 더 비틀어 보실까요? 숨을 깊게 마시고 턱을 당겨서 그대로 뒤를 보세요. 내쉬면서 항문 괄약근을 조이고 턱을 당기고 혀 아래, 눈 위에 봅니다. 마시면서 정면을 봅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좌우로 몸을 흔들어서 긴장을 푸시고요. 오른쪽 가운데 손으로 왼쪽 무릎 뒤를 잡고 왼쪽 가운데 손끝을 꼬리뼈 있는 대로 꾹 눌러서 방석처럼 앉아보세요. 턱을 당깁니다. 오른쪽 간 부위에 긴장이 풀릴 수 있도록 어깨까지 힘차게 뒤로 돌려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항문 괄약근, 복부, 턱을 당기고 혀 아래, 눈 위에 봅니다. 마시면서 만세해서 심폐 쪽으로 숨이 쑥 들어가게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으로 무릎 뒤를 잡으시고요. 비틀어져 있는 척추와 골반의 균형도 함께 맞춥니다. 내쉬면서 항문 괄약근, 복부, 턱을 당기고 혀 아래, 눈 위에 보세요. 마시면서 만세 하시는데요. 다리 안쪽으로 흐르는 간장, 비장, 신장경의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발바닥을 힘차게 미는 거예요. 자, 이 정도만 하시고 호흡을 하셔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봄에는 화와 분노, 책임감, 자신감 이런 감정이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화가 막 난다는 건 부처님은 마치 숯을 내 손에 쥐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남에게 화를 던지기 전에 내가 다친다라는 말씀일 텐데요. 티나칸 스님의 화라는 것 책 한 권이잖아요. 책 한 권의 화뿐 아니라 도서관에 가보면 한 파트 전체가 화가 있을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화를 멀리하는 게 조금 불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감정으로 느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화가 날 때는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나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 나만이 나를 화나게 하고 나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 이렇게 화를 던졌을 때 내가 받지 않으면 그건 내게 아니다. 근데 받으면 내 거다라는 아주 좋은 일화처럼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화를 던져도 그거 내 거 아닌데? 당신 거잖아요 하고 그냥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 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화가 막 날 때는 앉아서 명상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처럼 누워서 앉아서 동작을 좀 하시고요. 막 뛰거나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주머니에서 내가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화의 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름은 심장과 소장, 위장과 비장의 건강과도 직접 연결이 되는데요. 심장은 모든 감정을 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여름에는 모든 게 성장하고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다 위로만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래서 도덕경에서는 물처럼 살아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름이 되면 뭐든지 다 올라가니까 물처럼 아래로만 내려갈 수 있는 마음도 선택하고 몸의 움직임도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심장과 소장의 움직임을 좀 원활하게 하면서 위장의 그리고 또 비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한다면 여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텐데요. 아마 학부모님들은 이 영상을 보면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름에는 오래 앉아서 공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상도 여름에는 걷기 명상을 한다거나 절 명상을 한다거나 사지를 막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명상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는 야외에 나가서 열심히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팔다리를 막 움직이게 되면 위장과 소장의 움직임도 원활해지고요. 또 심장의 움직임도 원활해지니까 그 동작들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쭉 편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만세 하고 들어 올립니다. 다시 내려볼까요? 이때 엄지발끝과 새끼발가락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시면서 쭉 들 때 엄지발을 당겼다가 내쉬면서 새끼발가락을 당깁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세 하고 드는 것만으로도요. 이렇게 안쪽까지 혈관이 심장으로 쑥 들어가면서 혈액이 들어가는 영상이 있을 정도로 팔을 들어 올리는 건 아주 좋은 방법이 되는데요. 이때 심장에 쌓여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팔을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면서 복직근이 생겨서 명상하실 때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숨의 길은 겨드랑이 안쪽에서 이렇게 심폐 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만세하고 들기도 하지만 손을 X자로 만들어서 머리 뒤에서 위로, 머리 뒤에서 위로 하다 보면 라운드 숄더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숨의 길을 깊게 열어주어서 여름에 편안하게 명상을 하시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손목도 부드럽게 돌려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일어나셔서 한번 동작을 해볼까요? 자, 일어난 상태에서 머리 위에서 허벅지 아래쪽을 툭툭 칩니다. 무릎을 부드럽게 들면서 심폐 쪽과 위장 쪽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소화가 안 된다거나 감정이 고요하지 않을 때는 또는 예민해질 때는 지금처럼 팔다리를 많이 움직이시고요. 특히 나는 심장 앞쪽이 약한데 하시는 분들은 팔을 좌우로 크게 흔들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중합니다. 자, 왼팔을 머리 위로 들고요. 귓바퀴를 잡아서 혀를 아래, 눈을 위로 보게 되면 시신경을 위로 떠서 보게 되면 마치 기절할 때처럼 뇌가 쉬게 되거든요. 그래서 눈은 이렇게 뒤를 보시고요. 혀를 길게 빼보면 늘어지는 목 근육도 잡으면서 소화기 계통, 호흡기, 뇌신경도 원활하게 할 수 있고요. 특히 이 겨드랑이 안쪽이 불룩 나와 있다면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숨이 깊게 들어가는 거를 좀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드랑이 안쪽을 툭툭 치게 되면 림프의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숨이 깊게 들어가서 명상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체취도 좀 맑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손목을 부드럽게 돌려줍니다. 자, 이 정도만 하셔도 여름에 위장과 또 비위 그리고 심장, 소장의 움직임이 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조금 내가 뭔가 소화가 안 된다 싶으시면 따뜻한 생강차와 매실차를 마시고 나서 동네를 한 바퀴 정도 엄지발끝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뛰다 보면 위장 장애를 해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위장, 심장, 특히 여름에 소통되는 부위를 보면요. 우선은 잘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음식을 잘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쪽이 위장에 해당되잖아요. 또 심장은 혈관으로 혈액을 잘 받아들이고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 몸은 좀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여름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깥에서 오는 자극들, 상대방의 얘기에 내가 잘 귀 기울이고 있는가, 내 마음의 소리에 내가 잘 귀 기울이고 있는가, 이거를 볼 수 있다면 여름의 감정을 좀 고요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잘 받아들이고 잘 나눌 때 위장, 심장, 비장, 소장의 움직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보고요. 특히 소장은 장의 뇌처럼 뭔가를 잘 구분해서 흡수하고 또 잘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감정들이 막 물밀듯이 찾아올 때 이거는 내 거 아니야 하고 내보내고 진정한 나는 내 안에 있는 빛나는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게 나지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소장도 영양분을 잘 흡수하면서 긴장감을 갖지 않고 지혜롭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가을로 넘어가 볼까요? 가을은 보석 같은 계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의 극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가라앉는 그런 계절이기도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모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폐와 대장의 건강을 잘 다스릴 수 있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폐는 흰색 음식이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심장과 소장이 있는 데는 붉은색 음식, 위장은 노란색 음식이 도움이 되고요. 또 폐가 흰색 중에 특히 도라지, 목이 안 좋고 호흡기 안 좋으면 우리 도라지 먹자 이러잖아요. 이렇게 흰 음식이 많이 도움이 되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폐와 대장,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대장에 무거운 게 있으면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을에 나 가을 타나 봐 외로워 라고 할 때는 가을을 타는 게 아니라 폐가 약해졌나 봐. 유산소 운동을 좀 하시고 단백질을 좀 드시면서 흰 음식을 좀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폐가 좀 약해졌을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지금처럼 바람 빼기, 대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했을 때 폐의 움직임도 좋아지니까요. 등을 대고 좀 누워서 한번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가을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깍지를 껴서 발목을 잡고 허벅지가 배를 누르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상행결장을 누르고 횡행결장에서 하행결장까지 변이 잘 나갈 수 있도록 발끝을 세우는데요. 변이 잘 나가지 않을 때는 대장의 문제뿐 아니라 신장, 방광의 움직임도 다스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발끝을 당겨서 몸 뒤로 흐르는 방광경까지 자극합니다.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저쪽 바깥을 본다고 생각하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자, 그리고 무릎 뒤를 잡고 발목을 잡아서 방광 쪽, 대장 쪽을 함께 자극합니다. 마시면서 상체를 들고 내쉬면서 쭉 당길 때 무릎을 완전히 펴지 말고요. 어정쩡하게 펴서 다리 뒤쪽에 노화돼서 짧아져 있는 햄스트링 근육을 잘 이완시킵니다. 내쉬면서 툭 떨굽니다. 방향을 바꿔볼게요.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허벅지와 배가 맞닿게 하시고요. 발끝을 세워서 방광경의 흐름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합니다. 마시면서 상체를 들어서 턱을 당기고 방광경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대장이 비워질 수 있도록 몸을 최대한 작게 말고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무릎 뒤와 발목을 잡습니다. 마시면서 상체를 들고 내쉬면서 전신의 유연성이 길어질 수 있도록 또 오래 앉아서 명상할 때 몸이 긴장되지 않도록 쭉 늘렸다가 마시면서 툭 떨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대장을 완전히 비울 수 있도록 허벅지와 배를
그대로 밀착시킵니다. 깍지 낀 손은 발목 쪽을 향하게 하시고 무릎을 붙이시고요. 발끝을 세워서 숨을 마십니다. 그대로 발끝을 바라보시고 내쉬면서 내려오세요. 조금 더 강하게 노폐물을 밀어내 볼게요. 숨을 깊게 마십니다. 그대로 숨을 멈추시고 상체를 듭니다. 내쉬면서 항문을 조이고 복부를 조이고 턱을 당기고 마시면서 툭 풉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양 무릎을 세워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부드럽게 마사지 하는데요. 한 지점마다 한 두세 번 정도 눌러서 장의 흐름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면 노폐물이 나가면서 배가 좀 가벼워지고 명상을 하실 때 숨이 깊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점을 9개 정도로 나누어서 편안하게 눌러줍니다.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뉴드라인 아래에서부터 골반까지 한 선을 그으시고요. 명치, 그 다음에 그 옆에 라인을 그어서 가로로 3개를 또 나누어요. 그래서 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 한 지점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하시고 마지막에 원을 그리면서 그 흐름이 원활해지게 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좀 편안한 느낌도 있지만 긴장이 풀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울증 이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감기처럼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보통 우울감이 맞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라고 해요. 근데 우울증이 왜 오나를 보면 그 끝에 그 밑에까지 무의식 세계를 보면 이기적인 마음이래요. 그래서 우울감이랑 이기적인 마음이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우울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게 이 정도인데 나는 이만큼 노력했는데 왜 이거보다 더 넘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마음 내가 갖고 싶은데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래서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거야 라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노력한 그것을 계속 계산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때 우울증이 온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옆집 자녀가 시험을 잘 보거나 좋은 뭔가가 잘 되면 막 박수를 쳐주는 게 아니라 뭐야 나는 옆집 부모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만든 우울증의 감옥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나 저 사람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했는데 어떻게 더 해야 돼? 이만큼 돈을 벌기 위해서, 이만큼 명예를 갖기 위해서 이 정도 노력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할 때 우울증이 거의 물밀듯이 찾아와서 이렇게 덮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울증은 혼자 살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외로움도. 그래서 우울증, 외로움, 슬픔은 폐 이상증과 함께 온다고 하는데요. 외로움도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게 아니래요. 같이 있는데 대화가 안 되면. 내가 막 사랑해 여보 막 이러고 당신 이러는데 뭐야? 무슨 일 있어? 라고 하면 외로움이 밀려오는 거죠. 자녀들한테 막 사랑해 해주는데 자녀들이 뭐? 라고 하면 정말 큰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외로움은 오히려 혼자 있을 때 느끼지 못한대요. 같이 있을 때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요즘에 그렇게 애완동물들을 많이 키운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실험이 있었는데요. 뭔가 쿠션이나 베개나 이렇게 따뜻한 거를 가슴 앞쪽, 폐에 있는 데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그 외로움이 좀 덜해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외로움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좀 피부가 따뜻해진다거나 내 옆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어떤 파트가 있을 때는 외로움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드는 게 아닌가. 나 혼자 있어서 진짜 외로워. 이렇게 생각될 때, 내가 오해하고 있구나. 착각하고 있구나. 그럼 나가서 폐를 좀 따뜻하게 움직일 수 있는, 또 시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도 하고, 오히려 더 많이 돕고, 더 많이 나누고, 무엇인가 나를 가볍게 할수록 우울감이나
슬픔, 외로움은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가을에 좀 외로운데 이러면 어디 가서 도울 데 없나? 어디 가서 좀 나눠줄 데 없나? 보시할 데 없나? 이렇게 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겨울까지 왔어요. 동면의 계절, 겨울.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겨울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여름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름을 좋아합니다. 여름을 좋아한다, 겨울을 좋아한다. 이거는 오만한 거래요. 왜냐하면 그냥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 내가 이거 좋아? 나 저거 좋아한다는 건 이미 계절을 놓고 내가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크게 반성을 했던, 근데 여름이 좋긴 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또 겨울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겨울은 물의 계절이라고 하고요. 신장과 방광의 건강을 다스려야 되는 계절이라고 봅니다. 블랙푸드 많이 말씀 들어보셨죠? 신장과 방광에 도움이 되는 게 검은 콩, 검은 깨, 검은 쌀, 다시마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블랙푸드에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신장은 몸과 마음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라고 할 정도로요. 신장이 망가지면 몸 전체, 마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신장이 나빠지면 어디가 어떻게 되나를 가만히 보면요. 초췌해진대요. 그리고 냄새가 많이 난대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게 새거나 머리카락이 얇아지거나 잘 빠지기도 하고요. 이가 누래지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어지럽기도 하고 허리뿐 아니라 다리까지 이제 약간 무거워지는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장을 그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요. 무거운 거 들지 않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무거운 거 들지 않고요. 과식하지 않고 해진 이후에 먹지 않고 이 정도만 잘 지키셔도 좋은데 요즘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땀이 난 옷을 오랫동안 2-3시간 이상 입고 계시면 신장과 방광이 약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운동 나가시기 전에는 그리고 또 명상할 때도 땀이 나면은 그거를 약간 속옷을 갈아입을 수 있게 좀 준비하시는 것도 신장의 건강을 지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두려움과 공포심은 내가 갖고 있는 걸 잃을까라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막 찾아온다거나 공포심이 찾아올 때는 내 거 하는 마음은 없나? 라고 한번 보라고 하고요. 지두 크리슈나 무르띠는 두려움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쓸 정도로 두려움은 삶에 있어서 세상을 정확하게 보고 바르게 보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으면 삶을 왜곡되게 보게 되고요. 또 두려움이 많은 경우에는 우선 하고 밀어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간다거나 뭔가 공부를 해서 학습을 해서 발전적인 삶을 나아가는데 두려움은 아주 무서운, 어떻게 보면은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하면은 보통 이제 아주 옛날에 그냥 이런 상자 있었잖아요. 그 상자에다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더듬 만져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가 만져지지 않는데도 막 이러고 안에 인형이 있었을 뿐인데 왁 하고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건 인형인데 내가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괴물보다도 더 나를 공격하는 그런 무서운 인형인 것 같이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죠. 창 밖에서 뭔가 흔들흔들 비 오는 날 뭔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창문을 툭툭 쳐요. 와, 귀신인가 봐. 근데 귀신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움이 막 찾아오면 창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그냥 이게 두려움이지 라고 인지하고 창문을 딱 열어서 보니까 나뭇가지가 그냥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일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은 상황을 왜곡되게 하고 있는 그대로를 못 보게 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어떻게 보면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진실과 사실을 덮어버리는 어려운 감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등 뒤를 좀 보여드릴게요. 신장 있는 부위를 위아래로 이렇게 크게 마사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신장 방광에 도움이 되는 자세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만세해서 쭉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쉬면서 항문괄약근, 복부, 턱을 당기면
눈 안쪽에서부터 머리 뒤에서 다리 뒤로 쭉 흐르는 방광경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방광과 신장의 움직임을 강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손끝을 엉덩이 방향으로 해서 옆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마시면서 골반을 쭉 들어 올리게 되면 신장과 방광의 움직임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 또는 방광이 약해서 항상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복부를 그대로 마사지 하다가 치골 위쪽을 가만히 눌러서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는 것도 방광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고요. 방광과 또 전립선, 자궁 생식기 계통이 좀 약한 분들은 양 발바닥을 붙여서 사타구니 안쪽을 부드럽게 마사지 하다 보면 노폐물이 나가기도 하고 생식기 계통이 원활해지면서 하체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명상하실 때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좀 많이 저린다 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좀 불편한데 하시면 다리 뒤쪽을 부드럽게 이렇게 4개의 손으로 꼭 누르듯이 지압봉으로 누르듯이 해서 마사지를 하시고요. 이제는 엄지손으로 종아리 뒤쪽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게 되면 방광과 또 신장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계절을 어떻게 40분 안에 다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했었는데요. 편안하게 동작을 하실 수 있도록 중간중간 또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요가 동작을 계절별로 하면서 아니 나는 앉아서 명상하길 원했는데 왜 저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야? 동작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다면 안쪽에서부터의 불편함이나 그것이 내 뇌까지 오게 돼서 내 생각이나 정신세계까지 건드리게 됐을 때 유일한 방법은 운동밖에는 없다라고 보고요. 부처님도 그래서 예전에 요가를 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몸의 움직임이 이러니까 마음의 움직임도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칸트가 그냥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시간이 되면 걸었다고 하잖아요. 걷기 명상은 그래서 정말 대중적으로도 많이 효과가 있는데요. 요즘은 뇌과학이라고 안 하고 심뇌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심박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액순환도 원활해지지 않으면서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막상 명상하려고 앉았는데 졸립다거나 명상하려고 앉았는데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파서 그 통증 때문에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이럴 때는 뭔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생로병사잖아요. 누구나 어떤 오장육부 중에 한 부위가 좀 약해질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원활하게 움직이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어떤 고통스러운 마음이나 괴로운 마음을 좀 덜어내고 보다 더 빠르게 더 집중해서 명상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가 동작이라든지 움직임들은 명상하기 전에 숨을 좀 더 깊게 하고 나를 좀 더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서 1시간 앉아 있을 수 있던 걸 3시간 앉아 있을 수 있게 하고 또 20대 때 집중 안 됐던 걸 50, 60이 돼서도 더 뇌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요가 동작이 아닌가 싶고요. 그거를 때에 맞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밤, 낮을 구분해서 하실 수 있다면 조금 더 깊은 명상, 조금 더 지혜로운 명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라이라마께서도 나이 들어서 병들고 아프면 명상도 못하고 집중도 못한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프지 않도록 집중해서 오랫동안 지혜로운 명상을 하실 수 있도록 요가 동작과 호흡법, 음식 먹는 법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삶 속에서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예쁘고 작은 가방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마음의 가방이 준비되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버리고 싶은 감정이 정리되면 마음의 작은 방을 나서서 하늘로 높게 날아갑니다. 과거의 생각과 경험의 틀에서 맴돌아 답답할 때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숨 하나에 마음을 실어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과 함께 마음의 방을 나와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지는 도심의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숨 쉬듯 편안하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시원한 파도 소리, 산 위의 절경, 여유로운 강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내면의 여행을 즐기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먼 여행을 가보실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밖, 저 멀리서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구가 작은 점으로 보여질 만큼 높은 곳에서, 그리고 더 먼 곳에서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난 작은 미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세상에 무엇이 그리 답답했을런지요. 미물같이 작은 내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이 세상, 미물같이 작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우주, 이미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고 또 담아낼 수 있는 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잠시 잊었나 봅니다. 누구에게나 대우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이 있다고 많은 성자들은 말씀하십니다. 가끔 힘들다고 생각될 때 생각으로 만든 작은 마음의 방을 나와서 대우주를 담을 만큼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깊은 복식 호흡과 함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깊은 생각으로 삶을 성찰하며 고요한 호흡으로 일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